안녕하세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사자성어 중에 명심보감에 나오는 노요지마력 일구 견인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글자 한자 한자 보면 길로, 멀요, 알지, 말마, 힘력 이건 다 아시죠. 그 다음 나일 이거 다 아실 거고, 그 다음 오렐구, 볼견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 또 마음심. 글씨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 뜻을 한번 살펴보면 먼 길을 가보아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친구는 오래 사귀어 세월이 흘러보아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모든 게 겉으로만 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이 말의 어원은 송나라 진원정의 살림광기 결교경어에 나오는데 줄여서 일구견인심이라고 쓰기도 한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를 한번 보면 옛날에 노요와 마력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노요의 부친은 아주 부자였고 마력의 아버지는 그 집 머슴, 그러니까 그 집 종이었다고 할 수 있죠. 비록 두 사람은 주종 관계였지만 사이가 좋아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어느덧 두 사람은 장성하여 결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답니다. 당시에 노요는 재산도 엄청 부자고 또 세력도 막강해서 배필을 얻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력은 너무 빈곤하고 그래서 낙담하고 있던 차에 그래도 너무 착하니까 그런지 누군가 색시감을 소개해 줬대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여 예물을 구할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력은 같이 공부한 노요에게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노요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이상한 제안을 하나 했는데요. 다름 아니고 신혼방에 가서 자신이 마력 대신 3일 밤을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정말 이상한 제안이지요. 마력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어쩔 줄 몰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승낙하고 말았는데요. 마침내 좋은 날을 택하여 결혼식도 올렸고 마력은 고통의 3일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 어두워지자 마력은 신혼방에 불이 나게 들어갔죠. 너무나 고뇌에 차서 베개를 끌어안고 바로 잠을 청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가 말하기를 서방님 어찌하여 처음 사흘은 밤새 앉아서 책만 보시더니 오늘은 홀로 잠드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이게 무슨 영문이지? 분명히 3일의 신혼을 마력이랑 보냈을 건데 정말 의아하게 생각했답니다.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해보니 마력은 그제서야 노요가 한바탕 장난을 친 것을 알고 크게 안도하고 또 기뻐하였답니다. 그 후 마력은 친구에게 신세진 것을 갚기 위해 밤을 낮삼아 공부하여 마침내 도성에 올라가 과거에 급제했대요. 관직도 아주 높게 올라갔는데요. 반면에 노요는 사람이 호탕하여 베풀기를 좋아하고 결국 물려받은 재산 다 까먹고는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대요. 결국 노요는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들어지자 이번은 옛적에 자기가 도와준 친구 마력을 생각하고는 부인과 의논한 후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도성에 사는 마력에게 도움을 청하려 갔답니다. 마력은 노요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환영하였는데요. 둘은 오랜만에 만나서 한 잔, 네 한 잔, 내 한 잔 이렇게 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노요가 사정 설명을 하여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는데요. 노요는 정말 섭섭했겠죠. 며칠이 지나자 마력은 노요 형수님 기다리시니 집으로 가야지요 하면서 노요를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노요는 기가 막혔지만 어찌할 도리 없이 풀이 주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동네 입구를 돌아서는데 이상하게도 자기 집 쪽에서 통곡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었대요. 부랴부랴 집으로 갔더니 부인이 관 하나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대요. 노요를 본 순간 가족들은 깜짝 놀라며 기뻐했는데요. 자초지정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력이 사람을 시켜 관을 보내며 노요가 도성에서 겁병을 얻어 약도 못 쓰고 죽었다고 장난을 친 것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웬일로 무슨 영문으로 하면서 노여는 관을 열어보았더니 그 속에는 검은 보화가 가득하였고 관 속에는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대요. 노여 형이 우리 신혼 3일을 지켰으니 나도 형수님을 한바탕 울게 하였소 하고 적혀 있더래요. 참으로 아름답고 한결같은 우정 아닌가요? 한평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 몇 명만 있었으면 훌륭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내일처럼 챙겨주는 이런 진정한 친구가 있나요? 정말 허물없고 진정한 친구는 필요하다고 하죠. 먼 길을 가야만 말의 힘을 알게 되듯이 일이 어려움에 부딪혀 늦추어지면서 오래 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몸소 경험해야만 착하고 악한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뜻으로 쓰이죠. 가야 할 길이 멀어야만 말의 힘을 비로소 알 수 있으며 일이 늦추어져 오랜 시간이 지나야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사인데요. 문안 인사할 때 그런 인사가 아니고 사람 쓰는 인사랍니다. 채용이나 이동, 승진 이럴 때 말하는 거죠. 사람을 쓰는 일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요. 자칫하면 망사가 되고 심하면 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된답니다.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여도 그 사람의 속내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요지 마력, 사구 견인심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닌가요? 적재적소에 적절한 사람을 기용하고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필요한 일이죠. 또한 리더가 이런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도록 숨어있는 인재들을 찾고 검증해 주는 것이 바로 리더 주변의 책임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공직자는 단순히 개인의 일신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부의 공직자 임명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과거 정부들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피임명권자가 감추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부정함을 감추는 방법이 있으니 당연히 임명권자가 이를 모두 파악하고 그런다고 해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경우에는 다각도의 검증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주요 공직자의 경우에는 임명 제청하기 전 소위 인사청문회란 제도를 만든 것도 바로 다각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 유능한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소위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추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목적으로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반대표는 무조건 반대, 찬성표는 무조건 찬성인 시스템으로 바뀌었죠. 공직 후보자의 사돈의 팔촌까지 캐서 흠계를 캐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망신주기식의 청문회를 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죠. 하지만 공직 후보자의 능력 검증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검증도 인사청문회에서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 부분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임명해서는 안 되겠죠.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도덕적 무리나 직계가족의 사회적 일탈 등은 올바른 공직 수행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능력이 뛰어나니 이것저것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으로 접근한다면 인사의 투명성은 물 건너가게 되는 거죠.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니 그런 것은 문제 삼지 말고 덮어둡시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이전에 내부 시스템에서 이를 철저하게 거르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 능력과 도덕적 흠결을 철저히 검증하고 임명한 후에 그 책임은 임명권자가 져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업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임명 후에 새롭게 밝혀지는 도덕적 흠결 등이 있다면 이는 임명권자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지켜지지 않는 게 안타깝답니다. 하물며 옛날 조선시대에도 왕이 인사를 잘못하는 경우에 이를 간언하고 되돌릴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왜 그보다도 훨씬 더 현대화된 오늘날에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두 눈이 바로 안 보이고 두 귀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네 편 내 편이 따로 없고 좌파 우파가 따로 없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두 누구의 책임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오늘은 먼 길을 가보아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오래 사귀어 세월이 흘러보아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노요지 마력 일구 견인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